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아이들이 다 홍미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오늘은 홍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 거고요. 홍미인을 키우는 방법, 물 주는 법, 적심하는 법,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어느 가정이나 이 홍미인은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홍미인은 또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가격도 또 착한 면도 있고요.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홍미인도 많이 있고, 우리가 고르는 방법, 물 주는 법, 햇빛과 통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홍미인은 이렇게 살이 찌면서 통통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물을 많이 주거나 햇빛이 부족하면 또 우짜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짜라게 되면 목대가 길어지면서 입장은 못난이로 약간 길게 되면서 이렇게 듬성듬성 사이가 많이 차이가 있죠. 이 아이 처음에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에서 키우면서 이렇게 키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햇빛에 나와서 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이제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는데 약간 이렇게 물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메치스에 대해서도 미인 종류는 성장기가 같다고 봐야 되고요. 이 홍미인도 마찬가지로 한영다육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름에는 또 뜨거운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아이들이 얼굴에 또 화상을 약간 입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늘막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하고요. 홍미인도 가을에 물이 들기 시작을 하지만 가을에 물이 들면서 예쁘게 들면은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듭니다. 이 아이는 작지만 상당히 묵은 아이이고요. 제가 아직 분갈이를 안 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봄 돼서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목대가 이렇게 나무 목지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묵은 아이이기 때문에 목지라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진 아이들은 얼굴도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물든 아이도 있죠. 이렇게 홍미인하고는 또 달리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지만 이렇게 통통하게 입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컸고요. 홍미인 구별법은 미인 종류가 구별하기가 참 힘든데요. 아이보리도 있고 문스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하기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홍미인이고 이 아이는 문스톤입니다. 문스톤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이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구별법은 있습니다. 홍미인은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꼭지점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꼭지점이 드러나 있지만 이 아이처럼 또 이렇게 얼굴을 통통하게 물을 많이 먹고 있는 아이들은 또 묵으면 입장이 짧아지면서 동글동글해지면서 꼭지점이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로 통통해져요. 이럴 때는 묵은둥이를 이제 구매를 하실 때는 구별하기가 힘든데, 일단 농장에서나 꽃집에서나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인 종류도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이름을 잘 모를 때가 있고, 알아갖고 와서 보면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게 홍미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미인이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참 힘든데요. 홍미인은 이렇게 반드시 끝에 꼭지점이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홍미인이고요. 문스톤은 보면 꼭지점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문스톤은 조금 입장이 짧고 동글동글 하면서 모양이 조금은 다르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두고 보면 거의 비슷한데 홍미인은 꼭지점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주기는 이 아이들이 하형 다육이기 때문에 봄, 가을에 많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물을 한 10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물 주는 시기는 보시면 가운데 입장이 약간 쪼글쪼글해지면서 이렇게 보면 표가 납니다. 약간 말랑거리면서 쪼글거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놔뒀다 주시지 말고 거의 한 2주 간격, 10일 아니면 2주 간격으로 해서 물을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성장기에는 애들이 물을 다 어느 다육이나 마찬가지지만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분갈이 하실 때는 분갈이 흙은 우리가 일반 쓰는 분갈이 흙으로 같이 해주시면 되고 물 빠짐이 좋은 흙으로 준비를 하셔서 분갈이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많이 묵은 목대들은 분갈이 하실 때 잔뿌리 정리를 조금 솜털 같은 잔뿌리 있잖아요. 잔뿌리라고 해서 다 뜯어내지는 마시고 솜털처럼 옆에 많이 붙어있는 잔뿌리들이 얽혀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잔뿌리들은 정리를 좀 해준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분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너무 낮은 화분보다는 이 아이들이 뿌리가 또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조금 화분이 높은 화분을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형 다육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휴먼 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겨울에는 물을 조금씩 주시고 싶은 분들은 입장이 많이 쪼글거릴 때 그때 물을 조금씩 이 가장자리로 해서 조금씩 해주시고, 베란다 같은 데는 바깥 공기가 차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습기 정도로만 해도 아이들이 버텨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학장형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물을 좀 많이 고파해요. 이렇게 겨울이라도 얘들이 휴먼기라도 실내 온도가 15도, 20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온도가 되면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온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는 분무기로 얼굴에 좀 적셔주는 정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가장자리로 조금씩 물을 간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번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홍미인은 잎꽂이가 굉장히 잘 되는 아이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잎꽂이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뗄 때도 잘 떼지고, 미인 종류들이 이렇게 잎장을 뗄 때도 생장점이 많이 다치지 않고 잘 떼지기 때문에 우리 초보님들도 얼마든지 잎꽂이를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잎꽂이를 한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잎꽂이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홍미인이고요. 보면 애기지만 이렇게 꼭지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홍미인은 애기 때부터 벌써 꼭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년 이상 지금 키웠고요. 잎꽂이에서 물이 차는 애들도 있어요. 투명하게. 그런 애들은 버리시고, 이렇게 거의 건강하게 이렇게 잎꽂이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잎꽂이를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합식을 해 놓으면 이렇게 예쁜 수영을 또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제가 어린 아이들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다 각자 몸이 따로입니다. 거의 홍미는 이렇게 한 몸으로 잘 크기 때문에 위에 적심을 해서 옆에 자구를 내서 군생을 이루고 하기는 하지만 거의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구매를 해 오셔서 합식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예쁜 수영으로 이렇게 또 자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가 홍미인이었었는데 제가 적심을 했습니다. 입장이 보면 이 아이가 엄마 얼굴이에요. 이 아이가 여기에 있었던 얼굴입니다.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 아이가 눈에 딱 띄었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변이가 왔습니다. 입장에가 금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고 한두 개 정도 금기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서 입장을 여러 개를 떼었어요. 여러 개를 이렇게 뗀 자국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개를 떼어서 제가 잎꽂이를 해서 금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적심을 했습니다. 요 밑에서 자구가 하나 나와 있었고,
중간에서 하나가 자구가 나왔는데 나머지 입장은 여기 다 붙어 있었지만 자구가 나오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렇게 두 개가 자구가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 자구 하나에서 그 입장을 금 입장을 이렇게 떼어냈는데 이렇게 금이 나왔어요. 거기서 보세요. 금이죠. 금이 아주 옷을 예쁘게 입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입장 하나는 지금 올금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도 지금 올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 적심을 하면 올금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아이를 제가 적심을 언제 했냐면 지난해 5월 11일 날 했네요. 지난해 5월 11일 날 했는데 지금 한참 지났죠. 근데 이게 여름 지나고 지금 겨울 보내고 이게 또 지금 이렇게 한참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적심을 하면 이렇게 얼굴이 못나져요. 그래서 엄마 몸은 못나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중에 더 많이 크면 분리를 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도 지금 위로 쭉쭉 많이 커 나오는데요. 위로 올라가면서 금이 이렇게 금 입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쭉 둘러보시면 이렇게 이 아이처럼 엽록소가 부족해 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변이가 와서 있는 애들이 더러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런 아이가 있으면 얼른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홍미인 금입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홍미인 금을 구매를 했고요. 그때는 몸값이 상당히 나갔고 지금도 몸값이 많이 나가고 있는 인기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인 홍미인 금인데요. 제가 이거는 모주로 쓰고 있습니다. 입장을 지금 이런 부분에 다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제가 잎꽂이를 하고 있고 잎꽂이도 거의 잘 돼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을 제가 하고 있고요. 이 두 개는 한 몸이고 여기에는 한 몸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따로 별도로 제가 또 구매를 했어요. 금이 방울봉당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키우기가 힘든데 이 홍미인금은 별 탈 없이 아주 잘 커주더라고요. 일반 무지 이렇게 홍미인도 아주 잘 커주는데 금 역시 잘 커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주는 법, 적심하는 법, 이렇게 돼서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다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싶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미 없으신 분들도 한번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통통하고 예쁜 그런 아이들을 선택을 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